저는 올해 63입니다. 서울 외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고 IMF도 버텼고 구조조정도 2번이나 겪었습니다. 사람들은 제 인생을 두고 그래도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은퇴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. 올해 말로 정년입니다.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의 리듬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. 월급이 끊긴다는 건 돈만 끊기는 게 아니더군요. 아침에 일어날 이유, 사람을 만날 명분,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까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. 퇴직금은 약 1억 9천만 원, 국민연금은 한 달에 110만 원 정도. 아내는 말했습니다. 여보, 이걸로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?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. 앞으로 20년 아프면 병원비, 늙으면 간병비. 이 돈으로는 분명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. 동네 경로당, 골프 연습장, 동창회. 어딜 가나 같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. 아파트는 이제 늦었고 빌라가 수익률이 좋아. 전세 끼고 사면 실투자금 얼마 안 들어. 은퇴자들 빌라로 월세 받으며 산다더라. 특히 한 지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형, 나도 작년에 빌라 하나 샀는데 세입자 들어오니까 매달 80만 원씩 남아. 그 사람은 항상 돈 냄새를 맡는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집에 와서 밤마다 부동산 유튜브를 봤습니다. 서울 외곽 빌라 투자, 은퇴자 추천 부동산, 캡 투자 마지막 기회. 영상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.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습니다. 결국 저는 서울 인접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. 가격은 4억 원. 중개사는 말했습니다. 여기 전세 3억 2천 바로 나가요. 계산을 해보니 이랬습니다. 전세 보증금 3억 2천. 제 돈 퇴직금 1억 9천 중 8천만 원. 나머지는 은행 대출 약 1억. 이자는 당시 연 4%대. 중개사는 말했습니다. 전세 들어오면 사실상 내 돈은 묶이는 게 거의 없어요.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.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. 우린 부동산 잘 모르잖아. 저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. 나 평생 회사 다니며 숫자 안 만져봤어?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자존심이었습니다. 빌라를 산 지 1년쯤 지났을 때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.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연 4%에서 어느새 6%까지 올라갔습니다. 대출 이자는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겁니다.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새 전세는 바로 구해지지 않았습니다. 중개사는 말했습니다. 요즘 빌라는 전세 잘 안 나가요. 결국 반전세, 그마저도 월세 30만 원 수준. 하지만 제 대출 이자는 이미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. 그때부터 연금으로 이자를 메우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. 결정타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었습니다. 사장님, 전세금 돌려주셔야죠. 하지만 제 손엔 그 돈이 없었습니다. 집을 팔려고 했지만 빌라는 4억이 아니라 3억 초반에도 안 나갔습니다.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. 추가 대출. 그 대출은 연 8%에 가까운 금리였습니다.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. 여보, 우리가 왜 이랬을까?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지금 저는 매달 이자만 120만 원을 냅니다. 국민연금은 이자로 사라지고
아내의 마트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생활비를 버팁니다. 빌라는 아직 제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빚의 덩어리입니다. 라디오를 듣는 분들께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. 노후 대비라는 말로 잘 모르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. 특히 빌라는 아파트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. 환금성, 수요, 전세 구조. 은퇴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. 저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시간을 잃었습니다. 다시 일어설 체력도 기회도 없는 나이에 말입니다. 오늘도 저는 빌라 앞을 지나치며 생각합니다. 그때 조금만 멈췄다면,